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티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 에센스 7장 탄알 제작 게임을 맡게 된 오연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탄알 게임 오브젝트 준비하고 게임 탄알 나가는 거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게임 충돌 처리, 탄알 생성기, 탄알 스크립트 만들기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탄알과 탄알 생성기 만들기, 그 다음에 프리팹이라는 것이 이제 탄알을 만들어서 그거의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알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이 틀에서 바로 찍어내서 여러분이 총알을 발사하면서 총알이 무엇인가 닿았을 때 충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탄알 게임 오브젝트를 준비할 겁니다. 탄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필요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탄알은 생성된 후 앞쪽 방향으로 일정 속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오브젝트와 충돌했을 때 충돌한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플레이어라면 이게 충돌했구나 라고 인지하고 이 플레이어를 사라지게 만들어는 이런 것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블랙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탄알이 될 블랙 게임 오브젝트를 구성할 겁니다. 구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크기를 줄여서 탄알로 만들 건데 이 이제 구 게임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어를 구를 하이라키 창에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를 블렛으로 변경하고 크기를 위치 선택하고 스케일을 0.5로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이라키 창에 여기 더하기 표시 있는 것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해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6장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6장의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까지 여러분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6장의 걸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서 많은 것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만든 것이 있으면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시고요. 나는 만든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신 분은 직접 이제 제공된 이 파일을 소스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른다 그랬는데 이 더하기 표시를 눌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도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뭐라 그랬죠? 캡슐이라 그랬는가? 구체라 그랬는가요? 스페어 구체라 그랬습니다. 구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스페어에서 이 이름을 뭐라고 적었죠?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이름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됐을 거예요. 대문자 블랙 쓰시고 총알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를 그냥 5로 좀 줘보세요. 그리고 크기는 약간 좀 줄일게요. 0.5, 0.5, 여기도 0.5 이렇게 하면 됐는데 총알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 총알에 이제 그 색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먼저 머터리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에 생성의 머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컨트롤 알트 C 제가 뭐가 제일 좋다 그랬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꼭 했는데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제가 R 캡처를 잘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성의 3D에서
프리팹이 아니잖아. 프리팹 아니에요. 사실 오른쪽 마우스 생성의 머터리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성의 머터리얼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터리얼을 넣어 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 색을 마음대로 입힐 수가 있어요. 이 색에 여기에 색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원하는 색으로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이 색깔을 입힐 것인지,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을 이렇게 끌어다 넣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다 끌어다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 끌어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 선택된 상태에서, 반드시 이게 선택된 상태여야 돼요.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끌어다 놔도 돼요. 이 세 가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하세요. 저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끌어다 온 느낌 나시죠? 이 모양 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났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정확히 총알이란 부분에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색이 여기가 싹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총알이 확인된 상태에 컬러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가 여러분이 이제 속도도 가지고 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날아가고 무게감도 있고 이런 것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 엔진이라 그럽니다. 물리 엔진이라 그러는데, 이 물리 엔진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리 엔진은 어떻게 넣어주시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RI라고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RI에 리지드 바디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컴포넌트 추가하고 RI 하시고,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에 하단에 보면 컴포넌트에 리지드 바디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여러분이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게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지드 바디에 여기 보시면 리지드 바디에 중력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력 사용이라고 있으니까 이 중력 사용에 체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력 사용을 체크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싹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리지드 바디 중력 체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중력 사용을 체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중력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콜라이더라고, 이제 콜라이더는 뭐냐 그러면 이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라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콜라이더가 있는데, 이 콜라이더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 그러면은 이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라는 건 표면인데, 이 구체에는 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걸 보여드릴게요. 구체에는 이 스페어 콜라이더가 추가되어서 물리적 표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알이 다른 총알에 충돌했을 때 튕겨 나가지 않고 그냥 통과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것으로 하면은 얘는 그냥 통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트리거 콜라이더를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리거 콜라이더를 하면 뭐냐? 보통 여러분은 개체와 개체가 만났을 때 이 서로 통과를 못하게 서로 물리적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리거 콜라이더는 다른 것을 겹쳤을 때 그냥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통과가 가능하게끔 되는데, 야, 우리는 충돌했어 라는 것은 감지가 됩니다. 충돌은 감지되는데 서로 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은 어떤 개체와 개체가 닿아서 충돌했어 라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충돌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콜라이더에 보시면 이 트리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화면에서는 어떤 것을 눌러주시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콜라이더의 트리거라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 트리거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체크를 해주셔야지 여러분이 이것이 이렇게 체크가 돼야지 이게 서로가 충돌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개인 도장에 우리가 총알은 만들었어요. 총알은 만들었는데 총이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실시간적으로 계속 복제가 돼야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 오브젝트 원본 이것을 복제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만든다, 형태를 정확히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 그러면은 프리팹으로 만든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을 만들면 뭐가 좋냐?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 재사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프리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들고 또 다시 또 만들고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프리팹을 만들어 놓으면 이 나중에 이 게임 오브젝트에 똑같은 형태를 만들 때 그냥 이 프리팹에서 찍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팹이라는 것은 이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일은 어떤 곳이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씬 여기서도 쓰죠. 다른 씬에서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게 프리팹이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 책에서 잘 표현했어요. 먼저 프리팹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 오브젝트 하나, 게임 오브젝트 둘, 게임 오브젝트 셋, 여기서 씬 1에서 이렇게 3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씬 1에서만 쓸 수 있냐? 아니요. 씬 2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씬 2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습니다. 만들어서 이 프리팹으로 이렇게 딱 가져와서 나는 프리팹으로 쓸 것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잘 나왔는데 제가 직접 해보는 이걸로 하면은 여기서 딱 이걸로 그냥 가져오면은 프리팹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냥 가져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우, 이게 이제 프리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팹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지 여기에 프리팹으로 됐습니다 라고 이름만 딱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만 만들어주면 되고 원래 있는 것은 삭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팹이라고 이름만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제 이걸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삭제시켜 주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은 이거 여기죠. 여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다 쓰시게 되시면 이 공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대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총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총알이 앞으로 싹 나가는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여러분이 블렛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와 이동 속도,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리지드 바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와 블렛 이렇게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할 건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생성 누르시고 C#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누른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생성 눌러주시고 C# 스크립트. 아주 쉽게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보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부터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생성 C# 스크립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블렛이라고만 바로 쓰자마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 엔터 치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가 열리게 되죠.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설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가장 이거 처음에 만들어진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 상태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만 타이핑 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게 이렇게 넣고, 뭐지? 챗GPT. 오케이. 여기 챗GPT가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챗GPT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막 그냥 넣고요. 이것은 총알 스크립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줘. 리지드 바디도 설정해줘. 이렇게만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게임을 만들면서 우선 우리 책에 어떻게 하고 나와 있고, 여러분도 이미 앞으로 간 건 어떻게 한다고 약간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우선은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것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 이렇게 나왔고, 리지드 RB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RB라는 변수를 썼구나. 그래서 RB라는 변수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RB라는 리지드 바디는 RB라는 프라이빗 변수로 쓴다 이렇게 나오고, RB가 포워드 스피드, 그래서 스피드는 얼마를 20으로 줬네요. 그러면 저는 아마 8로 준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얘한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리지드 바디 여기서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 블랙 리지드 바디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이제 얘한테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참조해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리지디 바디에 대한 변수가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총알이 앞으로 스피드가 8 정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리지디 바디가 앞으로 8F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실수형은 F를 쓴다고 했죠. 스피드에서 8F로 쓰고, 블랙 리지디 바디란 변수를 썼기 때문에 블랙 리지디 바디란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스피드는, 이게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 없어요. 약간씩 틀릴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변수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대로 나왔는데 여기 변수는 여기는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같이 넣어줘서 참조해서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제 타이핑한 게 가장 좋고요. 저는 타이핑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C# 스크립트에서 타이핑해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을 권하는 거죠. 근데 우선은 제가 이미 있는 것을 챗GPT에 해봤기 때문에 챗GPT 것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설명도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챗GPT가 하는 것은 확인 작업을 걸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서 언제나 한 번 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스피드, 총알의 이동 속도구나. 야, 8만큼 가는구나. 그 다음에 리지디 바디, 총알이 사용할 리지디 바디 컴포넌트구나. 그죠? 그 다음에 리지디 바디, 얘는 이게 리지디 바디 컴포넌트인데 얘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RB라고 썼어요. 얘가.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블렛의 리지디 바디다 이렇게 정확히 풀네임으로 써주는 거예요. 물론 RB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블렛의 리지디 바디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블렛의 리지디 바디를 쓰겠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에 리지디 바디 컴포넌트를 찾아라. 블렛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지디 바디 속도를 방향 앞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모두 저장을 눌려줘요. 그럼 저장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를 한 번만 치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별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저장하기 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장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가실 때는 이거나 눌려주시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앞에 거는 지금 열려져 있는 것만 저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모든 열려져 있는 C# 스크립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모든 걸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니티 오세요. 유니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끌고 와서 보는데 이게 블렛 프리팹이잖아요. 그래서 블렛을 이렇게 프리팹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아주 잘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탄알이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스에서 여기 소스에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정확히 여기 소스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용으로 스피드란 변수를 하나 줬고요. 이거는 8F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라고 리지디 바디라는 것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총알의 리지디 바디를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총알이 사용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총알의 리지드 바디를 가져와라.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get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를 선택하고 설정하고요. 리지드 바디를 할당했습니다. 컴포넌트를 찾아서 블렛에 리지드 바디 할당했어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속도를 개체의 앞쪽 방향으로, 이게 보시면은 이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란 것은 앞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렛의 리지드 바디 그 방향을, 속도를요, 개체의 앞방향으로 이렇게 스피드 방향, 스피드는 얼마였죠? 그래서 앞방향으로 8만큼 고배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8만큼 고배니까 8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쫙 가게 되는 이 총알이란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어 여러분이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의 개체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란 거 있죠.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아니면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벡터 3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세 개의 값을 x 있고 y 있고 z가 있는데, 이 x, y, z의 형태를 앞으로 옮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란 것은 앞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초 뒤에 죽어라, 그게 이제 있는데 3초 뒤에 죽어라 그러면은 디스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총알이 앞방향으로 나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이제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앞으로 나갔을 때 3초 뒤에 사라져라 라는 건데, 이 자동 파괴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스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야, 너 죽어. 누가?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가, 이거는 몇 초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초 후에 아니면 1초 후에,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이 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얼마 뒤에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 이런 자동 파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복사하고요. 여기에 코드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거 썼어요. 이걸 썼는데 3초 후에 자동 파괴를 해달라. 그러면 정말 파괴가 되는지 여러분하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쉬어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다시요. 1초, 2초, 3초.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쵸? 여기에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 안 보여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화면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기가 있으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으면 여러분이 사라지게 된 거죠. 봐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플레이를 눌렸을 때 3초가 지나도 여기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봐보세요. 지금 한참 지났죠? 아직도 존재하죠? 아직도 존재하죠? 아직도 존재하죠? 아직도 존재하죠. 여기에 화면에 없지만 계속 얘는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총알이. 얼마만큼 날아가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든 안 끝나든 메모리는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저기 이제 이것을 해제를 풀고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